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좋은 아침입니다. 비트러너님들, 백훈종입니다. 주말간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MSTR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퍼드에 짓눌려서 지금 6만 달러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다시금 내줬습니다. 5만 9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X 커뮤니티, SNS 커뮤니티 상에서는 58K 갱이라고 하죠. 5만 8천 달러 복귀를 축하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트롤들이 비트코인을 조롱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밈인데요. 이제 5만 8천 달러대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망했어. 4만 달러, 1만 달러까지 가는 거야. 뭔가 이런 어떤 그 적정선으로 5만 8천 달러를 잡아놓고 있는 그 비관론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상승론자들도 있어요. 5만 8천 달러대에서 열심히 주워야 된다. 이거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바닥이다.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러니까 밈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모두 활용되는 이 바로미터가 약간 5만 8천 달러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막 엄청난 밈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5만 9천 달러니까 5만 8천 달러 갱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지금 그 무대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은 아무튼 피로감이 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90%의 투자자들이 오직 공포라는 하나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펀더멘탈과 데이터를 직시를 해야 되겠는데요. 역사상 단 3번밖에 없었던 3분기 연속 하락, 이 데이터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바닥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왜 비트코인이 필수 불가결한 디지털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이슈들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창펑자오가 하드포크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이 또 본성을 드러내네요. 사토시 나카모토 코인 100만 개, 110만 개 정도의 코인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으면 누군가가 탈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하드포크를 해서 2천만 개만 남아있는 코인으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 인간이 바이낸스 CEO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 2016년 이 비트코인의 빅블록을 주장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하지만 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철저하게 반대당하고 배척당하고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는 아무튼 잘 성장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비트코인에서는 결국 팽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포크워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진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또 하드포크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튼 다행히도 이런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올리가크라고 하죠. 기득권, 이런 철밥통 기득권, 철밥통은 아니고요. 철밥통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이제 기득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이런 창펑자오 같은 사람들의 이제 말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코드를 복사해도 결국 신뢰와 네트워크는 복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증명되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포크 사례들을 정리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톰리,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가 결국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결국 AI의 후방 산업이 될 거다. 이번 AI 그 투자 트렌드의 종착지는 결국 암호화폐가 될 거다. AI 트렌드의 한 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먼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인프라 관련 주식들에 이제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동안 여기서 약간 이제 균열 음이 들리죠.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회사들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할 때 그 비용들을 좀 최대한 효율화하고 낮추려고 하는 코스트 다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다음에 애플에서도 기기 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빅테크들이 더 이상 비용 투자를 예전만큼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제 계속해서 기기 값이 올라간다. 엑스박스 가격 올라가고 애플 맥북, 아이폰 가격 올라가고 이제 빅테크들이 드디어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이런 이제 인프라 트렌드, AI 인프라 투자 트렌드 약간 이제 끝나는 것 같다. 그럼 다음은 어디냐? AI 투자 트렌드 다음 종착지는 어디냐?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 톰리의 전망 한번 보도록 하고요. 3분기 연속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거는 역사적인 바닥 시그널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한 1, 2분기 뒤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데이터 트렌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잔고가 거래소에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매도 잔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6만 달러에서 눌리고 있는 이유, 거래소에 매도 잔고세가 엄청나다.
네, 그것도 결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시세 59,752달러, 전일 대비 0.56% 떨어진 가격에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간밤의 주요 트윗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간밤의 주요 트윗 첫 번째, 더 비트코인 히스토리안 피터 리쏘가 바이낸스 CEO인 과거 CEO였고 창업자인 창펑자오와 그 갤럭시 디지털 알렉스 손의 인터뷰 영상을 올려줬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업그레이드 후 6에서 12개월 안에 휴면되어 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100만 비트코인 외에 기타 등등 휴면 코인들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이를 강제로 동결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비록 양자 컴퓨터 해킹과 매도 압력을 막기 위한 선의의 논의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커뮤니티는 누구의 자산이든 강제로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은 탈중앙화와 불변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마지막 커뮤니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저도 저렇게 한 추산컨대 200만 개, 300만 개 정도가 지금 그 로스트 코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수치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실 체인얼리시스의 2017년 그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다 복붙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로스트 코인이 300만 개다 막 이렇게 그냥 때려잡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로스트 코인이라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뭔가 진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휴면하고 있던 코인들이 일제히 깨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로스트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근데 어쨌든 그것들이 로스트 코인으로 보이니까 그냥 아예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이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한테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포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인들이 한두 달 내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동결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바이낸스로 치면은 앱의 업데이트를 단행을 했는데 그 업데이트를 단행하지 않는 유저들은 이제 자동으로 탈퇴당하는 약간 그런 기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 창펑자오 전 CEO는 비트코인도 약간 우리가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결국 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2016년에 있었던 블록 사이즈 전쟁 때도 그랬고, 양자 컴퓨터 해킹에 대비하는 어떤 비트코인의 방식을 둘러싼 논의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약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컨트롤이 필요하다. 비트코인도 누군가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잘못될 수 있다. 그쪽 방향으로 더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는 반신반의하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300만 개의 코인을 그냥 로스트 없어지도록 둬도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해킹당하도록 둬도 되는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다가도 이런 창펑자오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또 마음 바뀝니다. 그냥 놔둬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잘못된 방법이니까 전혀 사실 우리 비트코인 개인 사용자들, 그 다음에 노드들, 우리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이념에 동의하는 일반 비트코인 유저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누군가의 코인을 우리가 압류를 해서 없애자, 소각하자 등등 이런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와 알트코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앙 집중화, 단일 실패 지점의 한계를 극복한 게 비트코인인데 그거를 다시 퇴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에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그 소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 양자 컴퓨터 해킹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200만 개, 300만 개의 코인 해킹 당하면 당연히 좀 안 좋죠. 당연히 그것들이 아깝죠. 하지만 첫 번째, 그게 꼭 로스트 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죽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진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결정을 누군가가 임의대로 내릴 수는 없다. 설령 그렇게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결국 또 커뮤니티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그 블록 사이즈 전쟁에서도 봤듯이 양 진영으로 빅 블로커와 스몰 블로커로 나뉘어서 격렬한 토론을 그리고 알력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스몰 블로커 개인 노드들이 이겼어요. 그 결과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남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이념에 동조하지 않았던 이 말하자면 유명 인사들, 비트코인 진영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우지한, 로저버 이런 이제 당시 유명 인사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기만의 체인을 포크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창펑자오도 어쩌면은
새로운 블록체인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폐기되겠죠. 한번 그 역사를 우리가 봤으니까 비트코인에는 전혀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 노드들이 더 많이 개인 노드를 돌리고 채굴도 우리 개인 채굴자들이 더 열심히 개인 채굴을 하고 비트코인 탈중앙화 이념에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야 돼요. 지금 뭐 노드가 추산컨대 6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죠. 뭐 60만 명, 600만 명까지 노드가 늘어나면 이런 올리가르크, 이런 기득권, 이런 인간들이 자기가 그냥 돈이 많고 비트코인 개수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런 유명 팟캐스트에 나와서 하면서 막 그런 언론을 조장하고 뭔가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고 이런 짓을 못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만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큐멘팅 비트코인이 아주 재밌는 좋은 차트를 하나 올려줬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블록 사이즈 논쟁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등 이 아류 비트코인 하드포크 체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차트가 화제입니다. 당시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기대감 속에 출범했지만 차트에서 갈라진 선들이 보여주듯 대부분 빠르게 시장에서 도태되며 가치를 잃었습니다. 반면 오리지널 비트코인 체인은 숱한 공격과 변경 시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 가치와 해시레이트를 유지하며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에서 나가는 거는 자유입니다. 비트코인의 코드를 복사하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의 코드 베이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 블록부터 다시 쌓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블록이 그대로 이제 복사돼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쌓이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의 역사는 이제 나는 배제하겠다, 배척하겠다. 나는 1번부터 역사를 다시 쌓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코인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는 비트코인 그걸 XT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골드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명명을 지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코인들을 가지고 새로운 비트코인 나왔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도들이 100건도 넘게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 보이는 게 뭐 100개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추산컨대 비트코인 그 코드를 복사해서 하드포크에 나간 코인들의 수가 100개는 어림잡아 넘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만직한 것들만 해도 차트에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 지금 가격 보세요. 다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를 결국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루브르에 걸려 있는 거, 그거를 누군가가 현대에 엄청 잘 나가는 화가가 나와서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엄청난 기술과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다 복사해서 그대로 재현해서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려도 그것의 가격이 원작의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작의 가치가 더 뛰어나지는 거지 아류작들이 그 본작을 뛰어넘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게 바로 그 원작의 어떤 고유 가치, 그 헤리티지라고 하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없죠. 결국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은 기능 때문에 기능에 의해서 역전당한다고 가격이 뭐 더 이렇게 역전당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 가치가 더 귀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 탈중앙성 등등 그 고유 특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린디 효과라고 하죠. 이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게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지 새로운 걸 만들면 만들수록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모나리자의 그 복사 제품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헤리티지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더 많은, 더 네트워크 효과가 더 큰 비트코인으로 그냥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불리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조금 뭐 기능적으로 개선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뭔가 블록 사이즈가 좀 더 커요. 뭐 블록 처리 시간이 좀 더 빨라요. 뭐 수수료가 좀 더 싸요.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중앙화돼 있어요. 중앙 집중화돼 있어요. 막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조금 들어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아류작들을 만들어 봐야 어차피 그런 것들은 가치 증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애초에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중앙화 이념 등등의 고유의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하드포크를 제안했던 창펑자오의 의견이 무색하죠. 왜 무의미한지 이 차트가 그대로 보여주죠. 아무리 또 뭐 블랙락, 창펑자오,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윙클보스 형제 뭐 이런 사람들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고 부자고 영향력 센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뭐 노드를 한번 그럼 우리가 한번 장악을 해보자 이러면서 막 51%의 노드를 우리가 장악해보자 이러면서 막 노드도 직접 설치하고 막 전 세계 노드들 막 설득하고 커뮤니티에서 막 그런 선전선동하고 이러면서 결국 또 블록 사이즈 전쟁이 제2의 블록 사이즈 전쟁,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해킹 관련 업데이트 방식을 두고 또 탈중앙화를 외치는 개인 노드들과 이 하드포크를 외치는 이 올리가르크들의 대결이 펼쳐지면 아마 저는 또 비트코인은 지난 블록 사이즈 전쟁에서도 그랬듯이 개인 노드들이 이기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더 이기기 쉬울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논쟁이 그때보다 더 격할 거고 결국 우리 개인 노드들이 비트코인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비트코인의 개인 노드들이 또 진영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톰 리의 전망.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CNBC에 출연해 12개월 안에 암호화폐는 AI의 후방 산업으로 재평가될 거다.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다운스트림이니까 가장 밑에서 높은 자본을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후방 산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26년에 기관 자본이 AI와 대형 테크주로 쏠리며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블록체인의 근본적 기술 진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특히 AI 에이전트 간의 조율, 탈중앙화된 컴퓨팅, 데이터 검증 등 AI가 발전할수록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급증할 거다 내다봤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AI와 비트코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다.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 그들이 사용할 화폐는 통제받고 인플레이션이 취약한 법정 화폐가 될 수 없고 마탈이 일단은 너무 심하고 오직 코드와 수학만으로 증명되는 무결점의 디지털 에너지인 즉 비트코인만이 AI 경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AI가 쓰기 유리한 화폐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AI들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이 탈중앙화된 컴퓨팅을 통해서 뭔가 조율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고 데이터 검증해야 되고 이런데도 블록체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까지 만들어냈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 오히려 마찰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탈중앙성 때문이거든요. 중앙 주체가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지금 AI 기술 자체가 사실 여러분 중앙 집중화되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리딩해서 자기의 클로즈드 엔드 소프트웨어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가지고 각자의 노하우로 각자의 기술력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AI들이 과연 완전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좀 지켜볼 문제고 어쨌든 AI 에이전트들 간에 쓰는 화폐는 그 화폐라는 특성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나 스테이블코인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AI 그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 트렌드가 넘어올 다운스트림은 이제 다음 종착지는 AI들이 쓸 돈이라고 하는 테마.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 네, 저도 그렇게 톰리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다음 크립토 로버 계정이 비트코인 역사상 딱 3번밖에 없었던 3분기 연속 하락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과거 이 패턴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66에서 76%의 극심한 폭락을 겪었고 현재 26년의 하락폭은 약 50% 수준이죠. 흥미로운 점은 과거 3번의 사례 모두 연속 하락 찍고 1, 2분기 내에 진짜 바닥을 찍었고 특히 4분기에는 어김없이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2017년과 2020년에 모두 마찬가지였대요. 자, 그래서 3분기 연속 음봉을 지금 찍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두 달 안에 적어도 한 분기 안에는 이제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꼭 미래가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면 분명합니다.
뭐 제가 사실 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요즘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이제 유명한 투자자나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비트코인 다 팔았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장되는 분위기들을 봐도 이제 하락장 어느 정도 구분 응선을 넘고 있다. 완전히 이제 그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제일 어두운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게 지나면은 다시 해가 떠오르는 건 너무나도 뭐 인지상정이라서 비트코인은 사실 유기체나 포유류나 어떤 생명체 같은 거잖아요. 이제 지구의 순환 주기를 따르는 약간 그런 어떤 지구의 존재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원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비트코인이 해가 떠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마지막 트윗은요. 무조건 공급 쇼크 기대감은 경계해야 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잔고는 26년 1월 이후 오히려 8만 5천 개 순증하면서 현재 약 356만 개에 달한다. 25년 말에 변동성을 거친 뒤 26년 중반까지 거래소 잔고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매도될 수 있는 유동성이 꽤 쌓여 있음을 시사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짓눌리며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그전에는 뭐 7만 달러 선에 막혀서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했고 그 전에는 또 8만 달러 선에 막혀서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했고 우리가 다 하락장이 금방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8만 넘으면은 9만 간다. 그리고 또 7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제 7만 넘으면은 또 7만 5천 가고 8만 간다. 막 이랬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6만 넘으면은 뭐 이제 다시 하락장 끝나고 상승장 간다라고 하지만 또 6만에서 막혀서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제 매도 대기세가 이제 거래소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뭐 그러나 뭐 여기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장기 고래들이 물량을 잠그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공급 쇼크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매도세가 진정이 좀 돼야 되겠고 이런 거래소 매도 대기 물량들이 좀 이제 빠져나와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뭐 아니면은 어디 뭐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이런 매도 대기 물량이 아닌 것으로 전환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고래들이 잠그고 있는 물량까지 봤을 때 83%의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엄청 잠그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4년 동안 뭐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공급 쇼크는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살짝이라도 반등을 할 때 가격은 미친 듯이 튀어오른다. 이런 우리가 희망회로를 좀 돌려봐도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5만 8천 달러 선까지 뼈아프게 밀렸었는데요. 다행히 6만 달러까지 다시 복귀를 했다가 현재는 5만 9천 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시장의 유동성 말라붙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되고요. 첫째,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 가능성 여전히 있다는 점. 그리고 단일 기업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인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재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퍼드입니다. 자, 이거는 퍼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스트래티지의 재무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튼튼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퍼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 엄청난 하락장을 촉발할 주범으로 이 스트래티지가 지금 지목되는 것은 좀 마녀 사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의 약세를 보이자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 지금 뭐 요즘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은 큰 충격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시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저주 섞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 제레미 그랜섬 항상 지난 30년 동안 오히려 주가 지수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못 낸 그런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죠. 뭐 단일 헤지펀드 매니저 기준으로는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큰 금액을 굴리고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 운영 철칙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지수 투자보다 밑돌아요. 이 사람이 그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람을 믿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계속해서 지수 투자를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반론을 잘 못해요. 그냥 자기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 생각한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28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28년 2000년 닷컴 버블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계속 틀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맞을까요? 테크주들의 이런 큰 가격 상승 모멘텀, 트렌드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죠? AI로의 전환도 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또 이제 고평가 논란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비트코인을 과연 제대로 보겠냐? 당연히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지금 시장 집중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 기술주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지난 금요일 0.05% 하락했고요. 근데 지수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크주들이 안 좋았지 나머지 주식들은 좋았다는 거죠. 493종목은 좋았다는 겁니다. 헬스케어가 3.2%, 경기 소비자가 1.6% 상승하는 등 빅테크를 빠져나온 돈들이 소외당했던 섹터로 로테이션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술주 약세의 원인은 비용입니다. 지금 AI 지출을 더 이상 내부적으로 흡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 소비자 기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시장의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높아진 가격이 수요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기술 공급망에 연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공포에 휩싸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5.3%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맥7,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도 마찬가지. 6월 한 달간 13%나 폭락하면서 펀드 상장 이후 최악의 달을 기록 중입니다. 맥7 ETF 최악의 달을 기록 중이고요. 한편 나머지 S&P 500 기업들의 투자하는 X-MEG ETF는 오히려 2.6% 상승한 것으로 보니 확실히 자금 로테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채금리 10년물은 4.372%, 2년물은 4.0%. 지금 국제유가가 무려 10% 가까이 폭락하자 시장을 짓누르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함께 꺾여서 10년물, 2년물이 모두 동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49.5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시장 시선은 다음 주 발표될 6월 고용 지표를 향해 있다. 월간은 6월 신규 고용이 전월 17만 2천 명에서 11만 8천 명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경기 둔화 전망이 지금 매파적 연준에 대한 두려움을 덮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미리 국채금리가 이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과연 고용이 이렇게 둔화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죠. 자, 국제유가. 미국이 지난주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화물선을 공격한 이란을 향해 보복 타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70달러 위로 올라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규장에서 3.7% 가까이 하락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 그다음에 무력 충돌을 이제부터 우리 안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국제유가는 이미 그것들을 다 미리 반영해가지고 지금 70달러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잠잠해지고, 네. 또 반도체 수급이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죠? 그 자금 회귀 로테이션이 반도체에서 이제 뭐 다른 곳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디램 반도체 가격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큰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에요. 제가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 여러분 공유해드렸죠? 설명해드렸죠? 유튜브 채널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삼전 닉스 실적도 지금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지금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의 민 보시죠. 왜 떨어지냐고?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 드웨인 존슨이 있죠. Why is Bitcoin going down? 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뒤에 물어보니까 여주인공이 So it can go up again. 그래야 올라가지. 라고 말하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밈이 너무나도 촌철살인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 드웨인 존슨이 레이저 아이를 번쩍이는 이유. 사람들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겠지. 아니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시 오르기 위해서야. 지난 17년 차트를 봐. 비트코인 가격이 왜 계속해서 이 하이어 로우를 그리면서 올라왔겠어. 하이어 로우,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시 오르기 위해서예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안 떨어지면은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뭐 눕고 있다? 오케이. 눕고 있어. 상승장 사이클을 반복할수록 상승폭이 줄어든다? 오케이, 알겠어. 지난 2023년에 15,000불까지 떨어졌어요. 15,000불에서 12만 6천 고점까지 갔잖아요. 거의 10배 간 거 아닌가? 그러면 8배, 9배 간 거잖아요. 그 8배, 9배가 찍어? 그게 찍나요? 그 전에 2017년 바닥에서 거의 뭐 4,000불 아니었나요, 그때? 그 다음에 6만 9천 불까지 갔잖아요. 2021년 말에. 그러면 11배, 12배? 뭐 제가 얼른 계산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10배 이상 갔잖아요. 4,000불에서 6만 9천 불. 그게 적나? 그게 적어요? 그 정도 수익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어, 투자하면서? 그것도 3년 뭐 이 정도 기간 안에?
이번엔 또 얼마가 될까? 이번에 저점이 만약에 5만 불이다. 그러면은 5만 불에서 또 얼마까지 갈까? 50만 불까지 간다 치면은 다음 상승장에 2029년이라고 칠게요. 2029년 보통 3년 상승장 하니까 1년 하락장 하고 3년 상승장 하니까 그러면은 5만 불에서 50만 불까지 올라가는 10배 상승.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2만 6천 불에서 5만 달러까지 떨어진 것만 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지난 비트코인의 4번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보여줬던 그 패턴을 믿는다면 4년 주기 사이클처럼 귀신같이 가고 있잖아 또 지금. 그러면 5만 불에서 열심히 주술 생각을 해야지. 5만 불에서 주수면 올라갈 텐데 또 10배 막 이렇게 먹을 텐데 그거를 못 먹고 뭐 상승장마다 폭이 눕고 있고 뭐 나는 뭐 고점에 주워가지고 이제 뭐 상승폭이 얼마 안 되고 항상 그걸 반복하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죠? 그래 비트코인 떨어지는 이유는 다시 올라가기 위함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비트코인의 진리거든. 예? 돈이 계속 풀리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되고 투명한 스케줄을 여전히 유지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넘치는 유동성을 받아내는 거예요. 유동성은 무조건 늘어나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36조 달러에 39조 달러로 몇 개월 만에 늘었습니까, 여러분? 1년도 안 걸렸죠? 그 미친 거예요, 진짜. 돈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냥 그게 그 전에 코로나 때 풀린 돈보다 훨씬 적어서 코로나 때 풀렸어 6조 달러 풀렸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적어서 그게 그냥 아직 이런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 가격에 별 영향을 못 치는 수준, 미미한 수준이라서 아직 그냥 가격이 안 오르는 거지. 지금 올라가는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평균으로 봤을 때 연평균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다고. 그냥 6조 달러가 한 번에 안 풀려서 지금 가격이 안 오르는 거지. 이제 또 그렇게 되겠지. 왜냐면 풀다가 더 이상 이제 지금 최대한 조심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정부 부채 한도 높이고 5조 달러 높이고 그만큼 또 차면은 또 조금 늘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지금 이게 폭발적인 유동성이 시장에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지. 약간 모르핀 맞은 주사랑 그 병자랑 똑같은 거거든. 모르핀은 맞다 보면은 계속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많이 나도 효과가 안 나는 것처럼 지금 경제는 더 많은 유동성이 한 번에 주입돼야지 아 이거 좋은 거구나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야 막 위험 자산들에.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분명히 모르핀을 더 놓으라고 한다니까 또 정부는 이 환자가 죽던 말던 연명을 해야 돼 일단 건강이 나빠지고 뭐 다시 나을 가능성이 없어지던 말던 일단은 연명을 해야 되니까 모르핀을 더 많이 놔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또 폭발적으로 오를 텐데 이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데일리 비트맥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이죠. 한 주를 밝게 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괜찮습니다. 뭐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하방을 다지는 중이고 하락장의 끄트머리로 향해 가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일상생활 하시는 일, 뭐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돌아보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으로 승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